깨어있는 시민의 발걸음 서로의 빛이 되어주네. 노무현 정신을 품고 우린 끝없이 이어가는 길. 전하, 산삼순백도 실시간이 옵니다. 오, 고맙소 중전. 우리 젊은 중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네,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어.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일요일 저녁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스픽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아유, 네, 우리 마포의 여신 이지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조성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조성입니다.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하시니까 완전 분위기 달라지는데요, 일요일 저녁에.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과 방송을 예.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름다우신 분? 영광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 여신님도 오시고 여신님? 여신님이라면 실제로 닉네임이 여신님이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이유. 민주당에서는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 아이돌급의 인기. 그렇군요. 예. 전혀 믿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제까지 잘 몰랐어요. 방송 끝나고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과 어떻게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나 와. 그 궁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오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시구나.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린 이재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 뭐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나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대변인님이 오늘 푸실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변인님의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이제 선거 기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네, 하나씩 풀어야 돼.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픽스에서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출연자분들하고 첫 번째로 이재명 얼마나 잘 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정계환 대표님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사전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네. 또 대화를 해본 적도 없지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정도의 이미지로 와 닿느냐 이제 이런 것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만큼은 이재명이 정말 그런 지도자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두 가지의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어떤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인지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여전히 두 가지 얼굴이다. 나는 압도적으로 이분이 국가 경영을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 아, 나에게 지금 느껴지는 이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으로 대중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더 깊이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최종적으로 대중들에게 확인한 상황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대선을 제대로 치루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킬 논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정계환 대표님이 예. 보수적인 시각 또 일반 평균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두 가지 얼굴로 이제 보인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얼굴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국힘에 비해서 월등히 국가 경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데, 그러나 대중에게 이제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이제 모습은 여전히 저분 성질 좀 한성질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보복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제 악마와 프레임의 네. 뭔가 흔적들이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극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인재 영입한 네, 인재 네. 영입 인사죠. 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의 감정, 저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성남 시장 할 때 와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일 잘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했던 얘기가 성남 이사 가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대표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소문 낸 거야. 이러면서 야 우리 성남 이사 가자. 요거를 좀 붐을 일으키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붐에 제가 그냥 올라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끼리 성남 너무 좋아 보여. 우리 성남 이사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재명이 아주 악독하고 뭐 나쁘고 이런 이미지가 막 씌워지더라고요. 독한 사람, 그 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복수하고 이럴 것 같은 사람. 제가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막 생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서 아,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암살 기도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받고 이런 거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이제 같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짠한 마음. 짠한 마음. 맞아요. 예. 거기까지가 지금 일 진짜 잘할 것 같다. 이거 플러스 짠한 마음. 네. 이 사람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 네. 예, 거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팬심이죠. 우리 조성원 작가님은 아니 조성원 작가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좀 대척점에도 계셨었고 네. 또 대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셨어요. 저희는 막 우리 조성원 작가님이 그때 활발하게 활동할 때 막 캠프에서 박수 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잘 아는데요. 유일하게 못 만나 뵀던 분은 그 이재명 대표입니다.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웬만한 유명한 사람 다 잘 아실 건데 저는 한 번도 스쳐서라도 못 만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뭐 제 선거를 이제 이 선거 기간에 대선 때 제가 주로 그 중앙선대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를 했었고 뭐 최고위원회를 했었고 이런 이제 그거를 사실 공익신고자 그다음에 이제 고발사주 사건으로 저번 이제 대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뭐 국정원과 뭐 공작을 했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정치 공작을 했네 하면서 워낙 그 프레임에 제가 말려들지 않으려고 민주당과 오히려 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제가 스스로 고립을 하고 이재명과는 요만큼도 왜 털끝 하나도 안 마주치려고 제가 스스로 조심을 했어서 사실은 그 굉장히 가까운 듯 먼 듯 한편인 듯 먼 듯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있었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그때 그 대장동 사건을 그 이낙연 캠프에서 들고 나오는 바람에 고발사주 사건이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죠. 예, 그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민주당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발사주 사건에 관심이 슬슬 빠지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막 고발사주 사건 때 제가 약간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뭐 약간 속상했던 거는 아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고 그 우리는 대장동만 신경 쓰면 돼. 맞아요. 그런 약간 분위기가 그런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 검찰 개혁 한다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 검찰 사실 고발 사주 사건이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 사건인데 이것을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건 되게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 4년을 제가 그 가장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의 싸움을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넘어오면서 이재명에 대한 그 어떤 인물이 제가 참 함부로 지지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중립병. 중립병. 나는 속 시원하게 누군가를 지지 의사를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해서도 이재명을 찍어야 돼. 저번 대선 때는. 왜? 윤석열이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이유였고, 한 번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저희 개인 방송에서도 이제는 이재명을 온전하게 지지를 할 수 있다. 왜? 하면서 제가 막 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마감이 됐다고, 당일날 마감됐다고. 후원금. 후원금. 네. 제가 소액 후원자로 아이고, 처음 해봤어요, 그거를.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어서 더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안 거는 2008년? 그 전에도 제가 성남에 살았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활동하는 걸 좀 보고 있었죠. 근데 좀 약간 성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민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판교 입주자 연합회 사무국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구 신설을 굉장히 그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의 총선 후보로 나오면서 반대하는 분당구를 분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낙선 운동하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보통 낙선 운동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하는데 저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로 엄청 세게 현수막도 다 우리 그 회원들이 찢어버리고 연설하고 있으면 다 불러와가지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치열. 경찰 수사 좀 받으셨겠는데요? 아니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회원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니까 수사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한동안 그때 그 선거 떨어지셨어요. 아, 네네. 충격을 좀 받으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대요. 그랬을 한번 것 만나기만 같아요. 해봐라. 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막 그랬다 그러다. 이제 지금 이제 선배님들이 네, 네. 그런 말씀 가끔 술도시만 하세요. 그때 내가 너를 도모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도 그 김주호라는 사람이 좀 패기가 있다. 뭐 저런 사람을 내 편으로 해야 내가 그래도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막 다 제욕할 때.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잊혀졌는데 뭐 제가 뭐 안 좋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근데 2010년도에 성남시장 출마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참모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판교에 관련된 공약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한 70개 써서 줬죠. 이거를 해라. 그랬더니 공약으로 다 반영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걸 6개월 안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좀 친하게도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 그러면 원래 그러신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원래 이분은 네 편 내 편이 되게 강하고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대선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좀 예전부터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패기가 있고 진심이 있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용인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건가요? 전략적인 판단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남시장 나왔을 때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기가 핵심이다. 선거를 하다 보면 묶어놓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지지하는 말없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진짜 한두 명이 맨날 이렇게 욕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분위기를 깰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그게 아무리 전략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밉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우리 캠프에 들어왔다가 진짜 스파이를 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서라도 이제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전 성남시장이 국민의힘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행사장을 가면은 남는 의자도 치워버리는 거야. 아, 못되게 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네, 그 그렇죠. 앞에서 면박 주고 내쫓고 의자 치웠던 사람인데 근데 이재명 시장이 돼서 기회를 주더라고요. 어려운 일. 해결하기 어려운 일. 그것을 해내고 나서 그분이 승승장구하셨고 그러니까 국장까지 승진하셨고 이후에 경기도지사로 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까지 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전 정권에 충성하셨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다. 현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시정에 얼만큼 잘 협조하는지 이걸 보고 많이 판단하시죠. 그래도 가장 어려운 미션은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버리죠. 하는지 한번 보자. 아니 뭐 이제 그리고 우리 그 김지우 대변인께서도 공약 70개월 못 쓰셨으면은 아마 그렇죠. 거의 못 오라고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실력자 되고. 이게 뭐냐면은 나의 적이지만 실력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력자면 내가 그 혀를 깨물어서라도 내 편을 만든다. 뭐 이런 거에서 통과를 하신 거인지 이제 아닌가.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윤석열 정부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건 무조건 무조건 X. 반대. 뭐 문재인 정권 때 인사는 무조건 X. 그러면 저렇게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권이라는 게 5년이잖아요. 네. 너무 짧아요. 전 정권에서 잘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키워야 그게 내 정권의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우리가 지금 뭐 이 소중한 시간에 윤석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윤석열은 진짜 경로가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쓴소리, 뭐 참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경로를 하기 때문에 수사부터 시작하자. 네,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자존감, 자신감 너무 낮아서. 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내용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뭔가 본인이 포용력 아니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학구열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아,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공부를 되게 이제 제가 봐도 저 귀찮은데 다 어떻게 보지 네, 할 네. 정도로 집에 가서도 보고 순간순간 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려는 좀 열정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러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달달달달 워낙 많다 보니까 달달달 외워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서 경제 이야기도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다 해서 그 고민을 해서 그 결과 어떤 정책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뭐였고 그래서 무엇까지 보완을 했다는 후속 이야기까지를 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질문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지 이럴 정도로 막 다양한 걸 다 질문하는데 내용을 제가 남한테 대충 듣고 와갖고 답변을 하면은 바로 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깰 때 어떻게 깨세요? 그러니까 혼낼 때. 상사니까 깰 때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나는 깨져본 왜냐면 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마음에 뭐 무서울 들지 것 않아. 같지만 저는 굉장히 뭐 느낌이 어땠냐면 굉장히 인자한 스승님이다.
생활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고난도 되게 많이 주셨고 뭐 이렇게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막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무섭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그 공직사회에 있으면 소문이 나잖아요. 나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지만 어디 누구 국장이 깨졌다더라, 과장이 깨졌다더라 했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 상사 유형이 있고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가 계세요. 이러고 아예 부르지를 않는다든지 뭐 그 중요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인사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은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기회를 많이 주시고 네. 피드백을 보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다면 평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라는 건 기회를 많이 그 안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측근이라고 해서 그 옆에서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막 죽도록 열심히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하면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점점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회의 나가서 일 안 하고 그러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도태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뭐 가까이에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계속 공부를 시키고 이런. 저는 그게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정치인, 저도 많은 정치인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럼 권력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못 믿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냥 뚝 띄어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겠죠.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낸 게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성과로 거듭난다. 자, 그렇게 이제 인자하기도 하고 기회를 많이 주고 오히려 본인을 반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보면 유동규 이야기를 내가 그냥 하나 묻겠어. 이게 지금 진행자가 누구인지 여기가 아니, 뭐 패널 오늘 같은. 일요일 저녁에 네. 일정용사 이렇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네, 자리니까 네. 뭐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도 너무 저는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네. 유동규라는 인물은 어때요? 뭐 엊그저께 뭐 홍준표 뭐 지지선언 하면서 자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꽃게밥 신세가 된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유동규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왜냐 방송에서 처음으로 한번 공개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예. 이제 어쨌든 후보셨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굳이 평가는 일화를 얘기를 하실 정도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 정견 대표님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믿고 참모나 어떤 그런 권한을 이렇게 정말 띄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죠. 네. 사실은 저는 그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어서는 안 됐는데 믿었다 이런 뜻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성남 정가, 경기도 정가에서 그렇게 평가는 좋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던 뭐 2010년 이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고 뭐 이렇게 본인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익, 그 다음에 정치, 뭐 이런 것에 귀의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권, 사업, 돈 때문에 정치권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유동규 씨는 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막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전에는 막 뭐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재판이라도 가면 막 멀리서 막 이렇게 한 2-3시간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입에서 막 금과 옥조만 나왔던 사람인데 저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공천심사위원이 제 첫 정당의 그 직책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14년에는 제가 서울시장 캠프를 했었고 당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우리 그 말씀 주시는 거를 듣고 제가 하면 그 국민의당 분들이 이제 호남에 계신 분도 있지만 안철수 당처럼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가 있거든요. 정말 뭐 국민의힘도 가 있고 저기 뭐 정광훈 옆에도 가 있고 막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하게 가 계세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런 모습들을 저도 굉장히 한 오래 전부터 봤거든요.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사람들이 당장 공천받거나 당장 그 어떤 당선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막 그랬을 때는 정말 태도를 180도 돌변해서 원래 무슨 전생부터 적이었던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12월 3일이 이재명이 12월 3일 이전의 이재명과 12월 3일 이후의 이재명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이 12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평가와 12월 3일 이후의 평가가 아예 달랐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력 정치인 이재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12월 3일 이후의 정치는 국가 지도자 이재명으로 이제 바뀐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 이전에는 뭐 유동규부터 누구죠? 김만배. 김만배 뭐 대장동 관련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12월 3일부터 이 대통령 파면하는 이 4개월 동안의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걸 다 극복해서 사실 저는 더 이상 유동규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실제 의미가 이제 없죠. 그런데 이제 언론이 유동규가 하는 말을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마타도의 수단처럼 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역량 그리고 국가 경영,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실제로 많고 엄청 잘할 거예요. 저는 화근하건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가 경영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상상 초월로 잘한다고 봅니다. 기본의 질서를 매우 민주적이다 이것도 좀 부족해요. 원래 권한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려주는 게 민주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우리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DNA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아마 국가 시스템을 완전 개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 홍준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저건 쓰레기통에 넣어도 정말로 쓰레기통이 아까울 정도의 거의 배설 수준으로 발언을 해요. 유동규가 나서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는 꽃게밥이 된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이재명이 할 일이 없어서 유동규를 죽이고 자빠져 있을 만큼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먹히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묻히는 또 역작용이 생기고 있으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갈 것인지는 캠페인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하기보다는 발언자의 발언을 가지고 와서 마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정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득권편, 결과적으로는 국힘의 말도 안 되는 내란 이런 행위를 동조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동규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 무시하고 싶지만 대응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은 캠프가 할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분석하는 평론의 영역에서는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 이재명에 열광하고 또 혐오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팬분들한테도 제가 가끔씩 물어보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가서 확인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지 강도, 그다음에 반대하는 강도가 일반 정치인들보다는 굉장히 세요. 극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남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3자로서 판단을 하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초반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마치 짐짓 객관적인 양 이제 평가를 하려고 들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재명이다. 굉장히 동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갔다가 정말 이제 파리 프레스에 끼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떨치고 일어나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를 하고 실제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역경들을 보면서 짠한 마음, 그다음에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지키기 위해선 내가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 서사를 쭉 따라온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재명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미울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미운 것까지도 나는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정기환 대표님. 네. 왜 싫어합니까? 나 정기환 대표님 싫어한다. 정기환 대표님이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왜 우리는 특정한 정치인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웬만큼 국힘 쪽에 있는 의원이라도 그 사람 하는 말이 진실이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또 어떤 의도인지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 이쪽에서는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창이나 칼을 가지고 바로 찌르는 듯한 느낌. 왜 저렇게 할까? 분명히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인의 일반적인 성공기, 좋은 대학에, 좋은 집안에 또는 좋은 자리에서 계속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 이미 이재명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주입을 하는데 본인이 했던 말투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아예 잡범처럼 취급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유동규 같은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이재명을 보고 공정과 정의를 향해서 가자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길 게 없으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을 찌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 행태, 거기다가 이재명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딱 섞여버리니까 이재명을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아예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재명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영남 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재명은 원래 안 된다는 거야.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알아봐야지. 원래 안 돼, 안 돼. 걔 봐, 학교 나온 거 봐. 지금 하는 거 봐. 말도 봐. 저 사람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먹혀서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극우극당 세력이 뭉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로 만들어 놓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해소를 시켜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극우극단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국힘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번에 낙마를 해야 되거나 패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러려면 왜 이들이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우리의 편견, 예단, 두 번째 언론의 작업, 세 번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들이 섞여서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한쪽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요. 아마도 이제 마지막 형태의 개천에서 나는 용으로 지도자로 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이제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유력 정치인으로 되는 과정이 몇 가지의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성남시장에서 이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이제 중앙 정치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은 박근혜 그 탄핵 때 그 단식하던 그 성남시장 그 이재명의 모습이 아마 첫 번째로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할 때의 이 아웃사이더 이렇게 성남시장이 기초단체장이 대선 도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도전적인 모습의 한 장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만에 경기도지사를 나가서 당선이 돼서 유력한 이제 차기의 어떤 권력의 씨앗이 됐고 또 그 다음 장면은 이낙연의 과의 대립에서 이제 어떤 그 형성됐던 어떤 라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월 3일 날 그 이후에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변모했던 이재명의 모습이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저는 봐요. 근데 제가 가장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첫 번째 왜 싫어하는가? 라는 부분들은 대중적인 요소도 있지만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게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도 대장동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한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유력 정치인이 등장할 때 그 정당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문과 이제 대립하는 그 이제 아웃사이더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 대장동 사건 자체가 그 어떤 그들의 프레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사실 성남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는 구청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용산구청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로 해서 당 전체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서 대통령과 대립을 해서 결국은 지금 탄핵까지 시키고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10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성장했던 이 짧은 시간 안의 성장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는 계속 어떤 그 민주당 안에서도 갖고 있었던 굉장히 고전적이고 굉장히 기득권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 이분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이 사람이 천하다. 근본이 없다. 이 프레임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민주당 안에서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네. 너무 잘 아시니까 네.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셨어요? 제가 조금 눈이 좀 있죠. 통찰력이 있으시네. 사실은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에서 제일 미워했어요. 네. 예, 사실은 네. 국민의힘에 있는 기득권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도 네. 이재명 후보를 처지열 배격하고 네. 좀 배타시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제- 그러니까 왜 미워했겠어요? 제가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겠냐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께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던 그 국민의힘의 워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제일 처음에 이낙연 캠프에서 다 사용을 했던 언어들입니다. 그게 이제 본선이 되니까 그 언어를 그대로 더 증오심을 얹어서 국민의힘이 하고 있었던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저기랑 거의 동일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이제 이 지점에서 좀 눈여겨보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정기환 대표님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선거를 계속 치렀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린 26살부터 그 서울시장 공모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천심사위원회 하고 했는데 선거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100% 감성이에요. 저는 그 100%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게 아무리 좋다, 이력도 좋다, 이 사람이 걸어온 게 좋다 하더라도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거를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감정을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증오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은 계속 배격을 했던 게 민주당 안에서도 그것,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유력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확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왜 선거를 졌으면서 당대표를 나오냐, 뚫고 간 거예요. 왜 2번 하냐, 또 뚫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탄을 하냐, 가서 기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 또 목에 칼이 찔려도 그냥 이겨내버린 거죠. 그리고 계엄도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이미 많이 증폭이 됐고, 저는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도 저놈이 일은 잘한다던데 근데 싫어 가, 이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우리를 지켜줬구나, 그 국가 지도를 계엄에서 내란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이 꿋꿋하게 서 있었구나, 이 지점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몹쓸 소리를 하는 게 이제는 크게 이제 그 국민들한테는 와닿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기현 대표님.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왜 같은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지하고 굉장히 열광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혐오하는가, 이게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 당하고 기소 당하고 하는 것들을 지지자들은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피해자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 독재의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그렇죠. 반면 저쪽에서는 그냥 이거 봐 범죄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과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정말 전태일이 정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입하죠. 지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반면에 저쪽에서는 그래도 사람은 유복하게 커야지, 사랑받고 커야지, 엘리트 코스를 거쳐야지, 이 사람은 가정에서 그렇게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팩트를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자와 안티들이 이렇게 그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일 잘하는 거 하나는 정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이후에 정말 강단 있게 이 계엄 내란의 상황을 헤쳐나간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얻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감성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겠죠. 그것이 이제 심판 선거로 간다고 보고 12월 3일을 기준으로 바뀌었다. 근데 대중들이 지금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법대 출신, 그 다음에 판검사 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우리 사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공부 좀 못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면 국가가 잘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통 원치 않던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은 이 새끼들이 나라 완전히 망쳐버렸네. 그렇죠. 이 새끼들 더 돌았네. 네. 야, 그런데 와서 얼굴에 철판 까고 국민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정말로 파렴치한 행위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대중들은. 야, 이거 필요 없어. 일 잘한 놈 돼. 이재명 지금까지 너희들이 욕했던 거 다 한번 가져와봐. 비교해보니까 일 오히려 더 잘하겠다. 여기 맡겨야 돼. 알고 보니까 너희들 뒷방에서 다 담고 해가지고 너끼리 이 자리 해먹고 돈 해먹고 뇌물 받아먹고 뭔가 다 카르텔 만들어서 해먹었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나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지지할래. 나 이제 이재명한테 갈래. 부끄러운 게 없어. 어저께 내가 누굴 만나니까 이재명은 정조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충청도 출신의 인물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대중들은 생각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기득권의 실체를 이번에 경험하게 된 거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국가를 팔아먹어도 남을 사람.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자들은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독립운동 했겠어요.
아니면 일본 놈 앞잡이 했겠어요. 아유, 앞잡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사들, 고위 관료들 이제 이런 인물들 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하에 살고 있었던 시점 같으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했겠어요? 아니면 일본 놈 앞잡이 했겠어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이제는 아무런 장벽 없이 이재명 지지하자 쪽으로 갈 것이어서 훨씬 더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두고 오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요일 저녁 역전의 용사들, 우린 이재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 방송은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실제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오히려 모를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시간이 제한이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방송 출연해주신 이지은 변호사님, 조성훈 작가님, 정기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은 변호사 호칭을 하니까 제가 더 친근하고 네. 좀 민주당이 더 유능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요일 저녁 역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발걸음 서로의 빛이 되어주네. 노무현 정신을 품고 우린 끝없이 이어가는 길. 전하, 산삼순백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고맙소 중전. 우리 젊은 중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네,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소.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